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성재 기자와 증시 프리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주말에 열릴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의 이 상승세 속에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다 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오늘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미 연준 위원들이 중도적인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었고 또 말씀해 주신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단 말이죠.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어떤 정보를 건질 만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예상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였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원래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고 중국 정부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 속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인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략 5% 내외가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6%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예상 목표치를 거기까지 끌어올린다면 상당히 강한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일요일인 5일 오전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있을 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살펴볼 것들이 2차 전지주들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호재를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어제 좀 소폭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매섭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 오른 것들을 보면 상당히 외국인 매수량이 많았던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 바로 SM입니다. SM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오늘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바로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전 대표, 창업주, 네, 그리고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카카오가 이 9%대의 이 SM 신주를 이제 보유를 못하게 됐고 그리고 카카오와 SM의 계약도 이 신주 발행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양측의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보도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양측 굉장히 공방전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또 CNN이라고 하는 외신을 활용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고 또 카카오같이 역시 이 반박 입장을 상당히 내놓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방시혁 의장과 CNN과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SM 인수가 상당히 적대적이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적법한 절차 거쳐서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이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또 이 SM같이 훌륭한 회사가 상당히 지배구조가 나빴던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슬퍼해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이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이러한 입장 밝혔습니다. 네. SM이 바로 반박문을 이제 냈는데 적대적 M&A라는 것은 이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강행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대적인 M&A다. 이러한 반박과 함께 지금 이수만 전 대표가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나무 심기 계약도 지금 하이브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이브의 지배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박문을 오늘 바로 냈습니다. 양측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표이사 선임으로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는 이 KT 이야기인데 대표인 선 과정에 잡음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도 크게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 정부 여당의 개입이 상당히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KT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이 KT 대표 선임을 두고 대표직 외부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공모 방식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바꿨고 또 연임을 노리던 구현모 대표 또한 사퇴를 한 바가 있죠. 이렇게 외부 공모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후보자 4명을 출연했는데 대통령실과 여권이 다시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CEO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는 사이에 KT 주가가 올해만 지금 10%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에 국민연금은 이 KT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근영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 548만여 주를 최근 넉 달간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8.53%로 KT의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지만 종전보다 2.1%나 지분을 줄였습니다. 단기간에 2%가 넘는 지분을 처분한 건 구현모 대표 취임 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4개월은 CEO 선임을 두고 정부와 마찰이 빚어지며 KT의 주가가 급락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말 직접 CEO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개입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주식을 세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금융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만 8천 원에 달했던 KT의 주가는 정부 여당과 국민연금의 압박 속에 3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차트가 완전히 좀 약간 무너졌어요. 여기서 뭐 주가가 더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현직 CEO가 자진 사퇴하고 선임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진행했지만 또다시 정부 여당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며 K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주체가 일부 지분을 처분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처분하면서 상당히 크게 이익을 남겼고 아무래도 대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가져왔는데 다음 주 첫날인 월요일에는 SM 소속 아티스트죠. 샤이니의 온유가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출격을 앞두고 SM이 이것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홍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좀 눈길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만하고 또 S-오일이 울산에서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을 갖습니다. 이게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네. 들어가는 대규모 화학 공장인데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들면서 기공식을 월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7일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KT의 최종 대표 후보가 화요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8일에 미국의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회에 나가서 통화정책 반기 보고서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일에 있을 FOMC에서 지금 0.25%포인트 상승이 유력한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발언을 내놓을지 파월의 입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인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2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지금 초엔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정책에 또 일본은행이 일종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